당신의 연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개인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퇴직금을 수령해서 연금 같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연금 수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 사업팀의 변현주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 사업팀 변현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근에는 이 퇴직금을 개인 IRP로 의무 수령하게 되면서 IRP를 만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냥 해지해서 찾아가시는 비율이 꽤 높았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네, 최근에 이 개인 IRP 계좌의 연금 네. 전환율이 맞아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이제 불입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창구를 통해서 이 연금 개시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걸 봐서 확실히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개인 IRP를 어떻게 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인 IRP 어떻게 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 IRP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네. 만 55세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IRP의 퇴직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만 55세 요건만 충족이 되셔도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적으로 넣은 부담금만 있는 경우와 퇴직금만 있는 경우가 조건이 다르니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신청할 때 저희가 딱히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개인 IRP에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시고요. 개인 IRP에 개인 적립금이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가세 제외, 그러니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연금이란 것은 이 은퇴 이후에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밖에도 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던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연금 수령 방식에는 기간 지정 방식과 금액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간 지정 방식은 10년, 20년과 같이 기간을 정해서 나눠 받는 방식이고, 금액 지정 방식은 매월 50만 원 또는 연간 600만 원과 같이 금액을 지정해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이 금액 지정 방식의 경우에는 근태법상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기간이 유지를 위해서 최대 신청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 계획 상황에 맞게 기간이나 금액 지정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받고 있는 중에도 혹시 방법을 바꾸거나 할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기간 지정 방식의 경우에는 매년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재산출하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주기가 연 단위인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령 기간, 수령 주기, 또 금액 지정 방식의 연금액 이런 것들을 연금을 받으시는 중간에도 변경이 가능하시니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니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퇴직금 같은 목돈이 들어왔을 때 이 하필이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뭐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일부 일시금 인출 제도가 있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시고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 절세 또는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목돈을 일부 인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저율과세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도 연금 인출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목돈이 필요한 만큼은 일단 찾을 수는 있다. 네. 다만 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는 것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연금 수령 한도 어떤 건가요? 그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소득세, 그러니까 이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연간의 한도를 의미하는데요. 매년 1월 1일에 재산정하고 있어요. 2013년 3월 이후 가입 계좌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평가 금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다음에 12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야 되나요? 네, 당황하셨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됐을 때부터 10년 정도는 균등한 수준으로 받으시면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10년 차 이후부터는 이 분모가 1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한도가 완전히 열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연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년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생활비처럼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사실 이 연금 수령 한도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연금 수령 이후에도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네, 그 개인 IRP가 바구니 같은 상품이라서 입금 그리고 인출하는 전 단계에 정기예금이나 펀드 그리고 ETF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단지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금씩 매도를 해서 연금 지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연금 운용하거나 인출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왜 이제 연금이 시작되면은 이 아무래도 연금을 지급해야 돼서 상품이 운용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전 기간 동안에 상품이 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상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상품 운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IRP 이 납입 기간부터 연금 지급 기간까지 짧게는 5년부터 뭐 30년, 4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금리만으로 상품을 운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적립하는 기간, 실제 소득이 있는 기간, 그리고 투자나 또 회복에 이런 기회가 있을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성향에 맞는 이제 투자 상품을 편입해서 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잦은 교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품 운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상품을 직접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펀드 상품이나 상품을 선택하거나 교체 매매하는 게 어렵거나 두려우시면 이제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의 주식 편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이 TDF 같은 상품을 활용을 하시거나 연금 개시 이후에는 또 원금은 최대한 지키면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게 설계된 이제 TIF 같은 상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이제 납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 TDF나 TIF 같은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무래도 상품 운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면 연금이기 때문에 이 인출하는 단계에서도 인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꺼냈으면 가장 유리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 운용이나 네. 수익률과는 별개로 네. 세금 측면에서 연금은 길게 받고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연금 개시 이후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10년 차까지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나눠서 납부하고 10년 초과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의 60%를 나눠서 납부하게 되고요. 이 적립금 재원이 개인 부담금인 경우에도 네. 70세 미만은 5.5%, 또 80세 이후부터는 3.3%로 늦게 받으실수록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니 이제 규모가 크고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가 가능한 시기에 소액으로 개시를 하셔서 기간을 늘리고 금액은 뒤로 밀어서 전략적으로 인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원천이 네. 이 퇴직금인지 네. 그리고 내가 개인 부담금인지에 따라서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받아라. 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은 연금 개시 기간을 늦출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절세도 투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세금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상품 운용 전략, 인출 전략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금을 신청하고 연금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연금을 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시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네. 이때 납부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수령할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까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월지급 방식으로 수령하시면서 1,200만 원 초과되기 전에 지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 해지 하시는 경우에는 이 운용 손익 때문에 1,200만 원이 초과돼서 해지하고 종료된 줄 알았는데 다음 해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3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허들이 1,5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안이 나와 있으니 연금 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반영된 건 아니지만 네네.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연금 수령 인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과장님도 IRP 계좌 넣고 계시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납부하시는 과정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저희 채널에도 출연해 주셨던 무드셀라님이 무드셀라님 젊을 때는 노후 준비가 강 건너 불구경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이제 고객님이시라면 꼭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이 개인 IRP를 가입해 보시고 상품도 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이 모든 얘기들은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바구니를 갖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개인형 IRP가 없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 경남은행하고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연금 수령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경남은행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